이거 미국 거 아니에요? 꼬리야. 그랬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성공했던 한국 중소기업에 비합니다. 했던? 과거형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기업이 장사하기 힘든 곳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라는 나라가 산업 분야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뭐 전자도 그렇고 뭐 조선이라든 여러 가지 막 겹치잖아요. 철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일본으로 진출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떠나가지고 이미 일본의 나라가 워낙 많거든. 그런 중소기업도. 왜 과거형으로 끝났을까? 과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애매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어떤 기업이길래 오늘 이거 들고 왔을까?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걸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레이캅. 엄청 유명해요, 일본에서. 레이캅. 한국의 중소기업의 신화를 이끈 기업이죠. 이거 미국 거 아니에요? 꼬리야. 그랬어요? 꼬리야. 메이저 기업이라고, 뭔가 다이슨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시나 보네요.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만든 침구 청소기입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침구 청소기가 뭐예요? 라고 느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침대라든지 이불 이런 데 있잖아. 그게 먼지가 쌓이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가끔 밤에 이제 피곤하면 뭔가 좀 쾌쾌한 느낌 안 듭니까? 하우스 더스트 들어보셨나요? 집안에 있는 이 먼지 있잖아. 집안 먼지. 그게 이불 같은 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탕탕탕탕탕 치면서 있잖아. 탕탕탕탕 치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UV로 이제 그 소독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숙제예요? 박간영 오상. 오늘 드디어 한국 기업에서 숙제가 왔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숙제가 아닙니다. 예. 올 리가 없죠. 예. 우리 존재도 모르기 때문에. 레이커프 그 직원분 계시면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뭔가 저희도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마 한국에서는 많이 모르십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왜 유명하냐면은 침구 청소기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일단은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보는 순간에 이럴 거 아니야. 침구를 청소를 해? 야, 그거 빨아버리면 되잖아. 집에 세탁기도 큰데. 자, 그런데 박간의 영상 특이한 일본의 가전세계 거기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침구를 빤다는 개념이 없어요. 집에 세탁기가 쪼매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일본 만화 짱구는 못 말려보면 짱구 엄마가 뭐 합니까? 이불 이거 하잖아. 도라에몽 진구 엄마가 뭐 합니까? 이불 털잖아요. 원래 빨래 못 따는 이불 많아요. 많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빨래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관 건조를 시키고 먼지를 턴다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은 뭐 침구 청소가 뭐야? 빨아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게 유용성을 못 느끼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반대인 거지. 아니 뭐지 이게? 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일본에서 이게 히트를 쳤냐면은 이게 한국 경제 기사인데 이게 사장님이래요. 이게 재밌는데 이 회사가 사장님이 의사래. 사장님 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박간이 유튜브 보게 되면 숙제 하나 좀 주십시오. 아이고 인물이 훤하시네. 야,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님도 인물이 훤하시네 이게. 얼굴이 이쁘시네요. 좀 이거 미남이시네. 미남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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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미남이시네요. 있어 보이시네. 이게 레이캅이라는 이 회사의 실적입니다. 떡상을 했지. 갑자기. 떡상을 하고 떡락을 했죠. 지금. 왜 이 기업이 떡상을 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이 연매출 1,800억 원까지 찍은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뭘로 찍었냐고요? 이거 하나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700만 대를 이제 이상이 팔았잖아요. 70에서 80% 있잖아. 전 세계 판매량을 일본에서 팔았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 이불을 안 빨고 이불을 툭툭툭 털어요. 그래서 침구 청소기라는 개념이 없어. 그런데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한국 중소기업 거를 갑자기 이렇게 팍 사주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가전시장을 철수한 게 일본이에요. LG조차 TV만 팝니다. 뭐 시그니처 시리즈 빼고. 현대자동차 철수했잖아. 대한민국 기업의 무덤이라 불리는 게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떡상을 쳤단 말이야. 일본의 유수한 가전 메이커 뭐가 있어요? 파나소닉, 도시바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다 도대체 뭘 했길래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회사가 이렇게 떡상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한국에 정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이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일본에 진출을 해서 어떻게 떡상을 하고 떡락을 하게 됐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힌트가 되는 기사가 대한민국에 아직 하나 남아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0년 8월 뉴스입니다. 부강샘슨 자사친구 성석의 레이캅이 일본 최대 홈쇼핑 업체인 자파네 타카다. 이게 제일 큰 힌트입니다. 자파네 타카타. 자파네 타카타. 여러분 좀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자파네 타카타잖아. 영어로는 재팬넷이잖아. 좀 있고 재팬이 일본어로 뭐죠? 자판. 자판. 그러니까 자파넷 또. 아니 오상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홈쇼핑에서 한국 중소기업 거 냈다 해서 그게 그렇게 막 이게 뭐 떡상을 하나요? 합니다. 여기 이 자파넷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 중소기업 레이캅이 떡상하게 된 계기인 자파넷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쇼핑. 자파넷 홈쇼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홈쇼핑 하면 뭐가 있어요? CJ, 현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롯데도 있고 대기업이잖아요. 홈쇼핑 대기업이 많이 합니다. 이 자파넷 대기업이겠네. 느끼잖아요. 지금은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은 재팬의 타카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팬의 타카타의 매출이거든요. 2034억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가 좀 넘습니다. 홈쇼핑 매출이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큰 홈쇼핑이 CJ거든요. 거기보다 더 큽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큰 애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93년도에 우리나라 돈도 230억이었어. 그런데 90, 올라가잖아. 기본적으로 떡상을 칩니다,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유명한 이유는 사장님이 유명합니다. 자파네 또 타카타니까 타카타 사장님이죠. 여러분 아까 이 기사 볼 때 재팬의 타카타냐, 자판의 타카타. 이게 사장님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타카타라는 아저씨가 만든 자파넷이에요. 이 회사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자, 이 자파넷 타카타.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 힘을 가진 기업이길래 대한민국의 레이캅을 떡상시켰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느끼잖아요. 자파넷 타카타의 사장 타카타 씨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장이었네. 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장이 아닙니다. 자파넷 타카타라는 기업은 이 사람이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뭐든지 다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자파넷 타카타 어떻게 만들어진 기업이냐? 이 시작이 상당히 평범합니다. 동네에 있는 카메라샵. 이거 좀 나이 드신 분은 여러분 아시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여러분 뭘로 찍어요? 카메라랑 필름이 필요하죠. 사진가게입니다. 사진가게. 아니 그런 동네 사진가게가 갑자기 웬 홈쇼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자파넷 타카타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가게를 도우면서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은 다른 데 가게에 분점을 냅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점점 일본도 바뀌어갑니다. 80년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사진 인화 기술도 점점 스피드가 올라가요. 이것도 좀 이제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속 인화 이거 아십니까? 다른 데는 사진을 맡기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기계가 있는 데는 사진을 맡기면은 그날 아침에 맡기면은 밤에 나오는 사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업계도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일단은 이 업계는 스피드가 생명이다. 왜? 사람들은 사진을 갖고 싶은 사람은 빨리 갖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후지필름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고속 인화기 기계를 냈을 때 빚을 져가지고 그거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쳐요. 주변에. 다른 집은 하루 걸리는데 우리 집은 당일에 됩니다. 무조건 빨리 해드립니다. 이걸로 히트를 칩니다. 스피드. 그리고 이 아저씨가 당시에 이렇게 카메라 사진을 하면서 야, 이 사진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겠다. 왜냐면 사진도 점점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럴 때 소니에서 히트 상품이 하나 나옵니다. 핸디캠이 납니다. 80년대 초반에. 소니 핸디캠. 비디오 카메라. 아니 지금 사진집 아저씨, 카메라 하는 아저씨 얘기하는데 갑자기 비디오 카메라? 그렇죠. 이 사람은 사진집을 하는데 비디오 카메라가 소니가 낸 걸 보고 이거다. 앞으로는 이게 뜰 것 같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소니 영업소로 달려갑니다. 우리한테 핸디캡을 제가 팔게 도와주세요. 아니 이 소니는 저희 소니 공식 대리점한테만 내는 제가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약을 맺습니다. 사진은 후지필름, 비디오 카메라는 소니. 예, 특약을 맺어가지고 소니의 공식 대리점보다는 조건이 안 좋아요. 그냥 일반 그 특약 대리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받아와요. 근데 이 아저씨는 핸디캠, 이 당시 나온 비싼 비디오 카메라잖아. 이게 우리나라 돈 당시 200만 원입니다. 촌동네에서 나름 그 뭐 도시라도 촌동네란 말이야. 이런 규슈니까 거기서 팔 자신 있던 거지. 왜? 사진 가게잖아. 고객들의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단골 고객, 사진 가게 하면은 단골 고객들은 다 외워요. 어느 집에 아이가 있고, 어느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어느 집 아이가 슬슬 학교 들어간다. 누가 유치원 간다. 누가 졸업한다라는 빅데이터가 사진 가게니까 있어. 허. 그래서 단골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신박한 물건, 정말 새로운 물건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도 되겠나. 그래서 영업을 띱니다. 갑자기 사진 가게 아저씨가 소니 캠코더를 들고 영업을 뛰는 거야. 그리고 갑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심리를 알아요. 사진을 하다 보니까. 사진 때도 사람들이 사진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잖아. 왜? 빨리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자, 비디오 카메라 갖고 와서 어떻게 하냐? 바로 데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집을 갔냐? 예, 할아버지랑 손주, 손자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을 기본적으로 먼저 방문합니다. 손주를 찍고 그 비디오를 그 집에 틀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 일본 사회도 손주들 난리합니다. 왜? 비디오 카메라가 없잖아. TV 스타가 된 거야. TV에는 연예인만 나와야 되는데 TV에 내가 나온 거야. 그러면 아이들의 리액션이 어떻게 돼? 당시에 촌동네 아이들 리액션이 난리가 나지. 그걸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 지갑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저씨가 그걸 점점점 팝니다. 영업 잘하네요. 영업을 잘하죠. 거기다가 또 사람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도 내가 이제 슬슬 연금이 들어가야 되고 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부로 하셔도 됩니다. 할부하면은 금리가 있지 않나? 우리 가게 단골이시니까 금리 수수료는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입니다. 예. 그거 지금 자판의 타카타에서 엄청 유명한 부분이잖아요. 예, 무이자 할부. 왜 그게 가능할까? 가전제품 같은 거 권장 소비자 가격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그거 그 가격대로 사는 사람 잘 없잖아. 안 그래도 비싼데 가격 다운시켜야 되잖아. 그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그 원래 판매자 가격에서 본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진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가로 팔고 그깟 할부 수수료 좀 내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남는 장사다 이거지.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지금 찍지 않으면은 손주님의 지금 시절은 지금밖에 간직할 수 없습니다. 금방금방 아이들은 크잖아요. 지금 이렇게 귀엽고 이쁠 때 하나라도 더 추억으로 간직하셔야죠라고 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 돈이 없더라도 그래 할부를 하더라도 금리 수수료도 없는데 이건 사야지. 거기다가 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데모까지 해주는데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어이구 고마워라. 그렇게 해서 팔아버립니다. 이 아저씨가 얼마나 소니 핸디캠을 많이 팔았냐면은 당시 큐슈란 일본 큐슈라는 지역이 좀 크거든요. 거기서 넘버 3에 앉습니다. 모든 소니 대리점 다 포함해가지고 있잖아. 핸디캠 판매 순위 넘버 3에 앉들어요. 그러니까 소니에서도 보면서 이 인간은 뭐냐? 그렇지. 아니 당신 그 후지필름 그 사진 인화하는 카메라 가게 하는 아저씨 아니에요? 예 맞는데요. 근데 왜 네가 핸디캠을?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업 이런 거 있잖아요. 회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소니가 부릅니다. 지역 영업 회의에. 다른 건 다 대리점인데 이건 특약점이잖아요. 그냥 다른 그래도 불러요. 너무 많이 팔아버리니까. 불러가지고 하면서 뭐 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럴 때 이 자판의 타카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더 팔 수 있으니까 나한테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소니한테. 그래서 그 후로도 상당히 많이 팔고 다닙니다. 기존의 TV 쇼핑이라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유명 연예인이 나오든지 아니면 쇼 호스트가 몇 명이 나와요. 자기들끼리 얘기해. 어머 그 제품 너무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와,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일단 시청자는 없어. 자기들은 와 이거 정말 이거 가격이 얼마죠? 이러면서. 하지만 너무 비싸죠. 안 비쌉니다. 사실은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약을 판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판타가 좀 바꿨습니다. 사람들에게 TV 앞에 있는 사람 좀 외치는. 분명히 자기 앞에 사람 없는데 당시에는 이게 획기적이었어요. 마치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임방하는 것처럼이잖아.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걸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에게. 거기다가 이 자판의 타카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맞아요. 방송이 재밌습니다.
분명히 저희도 지금도 가끔씩 보내요. 저희도 지금 가끔 봅니다. 예. 그냥 보면 재밌어. 일본의 일반 TV보다 재밌어요. 요새는 맞아요. 왜냐면은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보면 음. 그래서 얼마야? 가격을 잘 안 내.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 가격을 내. 어차피 가격도 내릴 거잖아. 얼마야?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추미코랑 둘이서 이제 내가 보기에 저 물건은 한 19,800엔? 이 3만 원 정도 아닌가? 하이 추미코 들고 올 19,800엔이야. 그래? 이러면서 추미코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맞아요. 지금까지 이런 홈쇼핑은 없었다가 된 거야. 재배에 탁 하다가. 아니 그러면 뭐 이게 홈쇼핑 전문 채널을 파서 이렇게 영업했나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부정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그거 있잖아요. 신문에 전단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오늘 자판의 방송 몇 시부터 합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치기도 하고 그냥 일본의 일반 TV 있잖아요. 케이블 TV나 지상파 TV에 오늘 밤 몇 시부터 자판의 생방송 이런 식으로 광고를 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초창기 TV 홈쇼핑은 녹방이었는데 이하신 이걸 추후에 거의 생방으로 많이 치게 됩니다. 생방송 홈쇼핑으로 상당히 일본에서 일학 유명해져요. 아니 오상 그래서 레이캅은 언제 나오는데 맞아요. 레이캅 얘기하려고 지금 이 일본에서 꺼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이캅이 왜 일본에서 팔렸다는 거야? 라고 맞아요. 궁금하잖아요. 자, 이 자판의 타카타가 단지 아저씨가 말빨이 좋아서 뭐 안 그러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뭐 전달 방식이 달라서 팔렸느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일본은 이런 홈쇼핑에서 전자제품을 많이 팔 거 아니에요. TV부터 해가지고 냉장고부터 많이 있잖아요. 전자제품이.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자업계 몇 개 있어요. 파나소닉, 소니, 뭐 그 다음에 도시바, 산이오, 미쯔비시 전기 많이 있어요. 뭐 많아요. 전성기 때는 10개가 넘었어요. 일본 전자업계가. 그러니까 저들끼리 치고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밥솥을 하나 내더라도 일본에서 그러면 일본 전자업계 10군데가 동시에 밥솥 신제품을 냅니다. 그러면은 일본 전자업계들끼리 뭘 할까? 경쟁사에 없는 기능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제품이 어떤 기능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받고 우리는 기능 3개 더. 그래? 받고 기능 4개 더. 이렇게 일본 가전업계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거기에 착안을 합니다. 일본은 전자업계가 많으니까 저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기능을 많이 넣겠지. 자, 자판에 그 중에서 우리가 시청자들이 선택 못하는 걸 우리가 골라주자. 이게 멘트가 됩니다. 자판의 타카타가 선정한 밥솥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선정했습니다. 이걸 왜 선정을 했냐? 이 제품은 이런 기능인데 이게 실상생활에서 이렇게 쓰이고 이런 설명을 하는 거야. 가전 다른 데서 듣지 못한 설명을 TV 쇼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장애가 왔었어.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이게 괜찮네. 맞네. 그래서 그런 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란 나라에 전자제품 업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못하고 경쟁사가 뭐가 좋은지 모르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필요했던 거지. 진짜 맞아. 거기다가 제품이 나쁘지도 않아. 왜냐면 이 아저씨도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나쁜 제품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은 제품 리뷰하는 유튜버가 있잖아. 제품 리뷰를 딱 해가지고 자신있게 이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홈쇼핑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뭔지 모르겠는데 괜찮네. 사. 대박을 터뜨려. 점점점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 아저씨의 말빨과 더불어 이런 제품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자판의 타카타 사장이 책도 많이 쓰고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아이템이냐? 이 아이템이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보이스 레코더. 아니 보이스 레코더 이거 요즘이야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되는데 예전에 스마트폰이라는 그게 없었을 때 보이스 레코더 여러분 어디서 볼 것 같아요? 회사 회의실 아니면 강의실 그런 거 할 때 이 보이스 레코더 쓰지 않을까? 녹음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판의 타카다는 이걸 바꿔버립니다. 이 아저씨는 이거를 다르게 본 거야. 보이스 레코더 이거 일본에서 팔려봤자 회사라든지 그런 게 안 팔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얘는 괜찮다. 얘는 뭔가 팔면 돈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용도를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파느냐. 자, 맞벌이 부부들 많으시죠? 아이가 학교 와서
외롭지 않습니까? 그 아무도 없는 집에. 그럴 때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한 밥이랑 이 보이스 레코더에 어머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녹음해서 놔둬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들어올 때 자,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 그 목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어서 아이가 안심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을 팔고 하나 더 자기 전에 갑자기 눈을 감고 딱 누웠어. 그런데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자기 전에 내가 잊어버리던 약속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 그런데 이거 눈 안 보이는데 이거 언제 이거 메모하고 머리맡에 보이스 레코더 하나 놔두시고 딱 녹음해 두시면은 자기 전에 떠올랐던 그 아이디어 다음날 아침에 맨정신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팔려고 나온 거예요. 맞아. 그걸 들으면 그냥 일반인들도 사고 싶어지네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 여러분들 다 자기 전에 한 번쯤 다 자기 전에 뭔가 이 세상을 내가 뒤엎을 만한 스티븐 잡스 싸다고 때릴 만한 여러분 아이디어 한 번 낸 적 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데 자고 나면 까먹잖아. 안 그래? 그걸 맞아. 많이 있잖아. 그래 나는 머리맡에 보이스 레코더 놔뒀다가 그런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팔렸냐면 일본 전체 내에서 1년간 팔리는 보이스 레코더 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타카타 홈쇼핑에서 팔아버렸어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게 그래서 상당히 레전드급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유저의 용도가 달라질 것이다. 무슨 말? 일본의 메이커들은 기능 좋은 걸 만들자. 그건 맞아. 좋은 거면 장인정신 일본 메이커 좋아요. 하지만 소비자의 시선이 없다.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메이커가 있고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비자의 시선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 그 사람들이 어떨 때 등이 가렵고 어떨 때 이게 필요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쳐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걸 듣고 맞네라고 생각 들잖아. 누가 이 보이스 레코더를 그렇게 판매할 생각을 하겠어.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여기서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레이캅이. 일본에서 레이캅이 진출했을 때 대형 양판점과 계약을 맺고 진열도 놔뒀습니다. 2007년도쯤에 일본 진출했거든요, 레이캅이. 빠르죠. 빨리 왔네요. 그런데 당장에 몇 년 동안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양판점에 놔두더라도 잘 안 팔립니다. 네임밸류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렇죠. 이 자판의 타카다가 들어갑니다. 언제부터요? 2010년도부터 이 자판의 타카다가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약을 팔았을까? 보이스 레코더를 판 거맨치로 약을 팔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약을 팝니다. 실제로 TV에서 벌레를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안 돼. 이걸 팔 때. 일본에 이런 침구 청소기가 개념이 없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야 이게 뭔데? 자판의 타카다 약을 팔죠. 지금까지 당신들 벌레 속에서 잠을 잤었다. 무슨 말? 벌레를 직접 보여줍니다. 벌레를 보여주고 이런 게 있다. 진드기가 이만큼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개념이 없다가도 보면서 뭐지? 이럴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뭔가 찝찝했어. 일본 해양성 기후. 안 그래도 집에 습기가 많고 습기가 많으면 벌레가 증식을 하게 돼요. 요즘 기침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자기 전에 뭔가 머리가 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푹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게 다 뭐 하우스 더스트, 집에 있는 그런 이불 속의 병균들이 당신을 그런 식으로 약을 파는 거예요. 보고 보니까 뭔가 등이 가렵기도 해. 때를 하면서 그런데 등이 가렵기도 하면서 뭔가 아침에 일어나 개운하지도 않고 뭔가 이불이 찝찝해. 없던 게 나오고 이 자파네트가 항상 이러면다. 자파넷이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선보입니다는 말을 항상 합니다. 보도도 또 못한 이 물건을 나와가지고 특별 방송을 만들어서 자파넷이 당시에 사장까지 나와가지고 이걸 광고를 대대로 치는 거야. 생방송에서. 레이캅이 한국 브랜드인지 미국 브랜드인지 무슨 브랜드인지 관계가 없어요. 왜? 자판의 타카타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제품이니까. 저 사장이 저렇게 입을 터는 거 보니까 이 제품은 신뢰도가 있네. 지금까지 쌓아왔으니까. 그래서 떡상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캅이 일본에 성공한 비결이 딱 하나예요. 자판의 타카타가 입을 털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하나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여기 나오잖아요. 일본 텔레비 도쿄 채널에서 헤라 모델명 AP의 제품으로 일본인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이날 방송에는 자파넷의 타카타 아키라 대표가 직접 출연해 레이캅을 소개했다. 이제 이게 얼마나 이 큰일인지 알겠죠.
중소기업 한국 물건을 이 자판의 타카다의 대표 이 사장 아저씨가 나서 입을 털어서 했단 말 자체만으로도 보증이 붙이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예, 일본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팔리는 거예요. 이 기사를 다시 보니까 조금 약간 처음 볼 때는 느낌이 다르죠. 이거 자판의 다카타를 모르고 모르고 보면 보는데 알고 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 레이캅이 팔렸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판의 타카다의 붐으로 떡상을 했어요. 2014년도에 피크를 찍었어. 떡락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이 기사도 나오죠. 일본의 도시바, 샤프, 파나소닉, 히타치 등 일본 가전업계와 다이슨을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다. 이들의 브랜드 파워 마케팅 능력은 레이캅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라고 기자의 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이 기사에 써놓은 것처럼 일본의 도시바, 샤프, 파나소닉, 히타치 등이 유사 제품을 냈습니다. 자기 나라 홈그라운드인데 듣도 보도 못한 삼성, LG만 몰라. 한국의 중소기업 전자제품이 일본 시장을 강타를 시켰잖아. 그러면 도시바, 샤프, 파나소닉, 히타치 자존심이 상하죠. 야 우리도 만들어. 야 내 가격 맞춰. 내버려. 아 그렇죠. 뭉개버리자. 안 그래? 일본 전자업계? 그렇게 나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레이캅은 원조입니다. 자판에 타카다가 팔았고 원조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자체는 짱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업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떡락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일을 냈나? 얘입니다 여러분. 다이슨입니다. 영국 청소기 업체. 흡인력이 엄청 세다는 이 다이슨. 다이슨이 2014년, 2015년부터 네거티브 광고를 칩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그 침구 청소기 진짜 진드기 빨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닥을 퉁퉁퉁퉁 치면서 빨아들이는 그 청소기는 흡인력이 딸립니다. 하지만 다이슨은 다릅니다. 이렇게 광고를 칩니다. 그리고 이 다이슨도 마케팅을 잘하거든요. 일본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그 사람들 바이럴 마케팅 시켜가지고 비교를 해. 레이캅이랑 다이슨이랑 동시에 어떻게 흡입을 시켜봤다. 다이슨 완승. 이런 영상 조회수 70만이 80만이 찍고 일본에 빡 퍼져나고 일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나죠. 역시 레이캅 다이슨에 비하면은 뭐도 아니었네. 알고 보니까 한국 중소기업 좀 어쩐지 별로라 했어. 그러니까 다이슨이 일본 시장에서 일본 기업은 못 패잖아요. 안 그래? 누굴 패야 돼? 그렇죠. 같은 외국 기업인 레이캅을 팬 거야. 연락이 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떡락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미지부터 해가지고 떡락을 시작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다이슨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 보면 과거에 CF도 나와 있습니다. 그 침구 청소기 진짜 빨아들이고 있습니까? 다이슨은 다릅니다. 일본에서 레이캅이 아무리 그 자판의 타카다가 보증하면서 하더라도 상대는 누구야? 다이슨이에요.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야. 지금까지는 뭐 한국이 중소기업이라든 그런 게 안 보였는데 까고 나서 보니까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미지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의 자금력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점점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본 마케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친구 청소기가 유행을 했잖아. 그런데 유행 상품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이것도 재밌는데 이게 뜹니다. 이불 건조기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불을 뜨끈하게 이불에 습기가 있잖아. 그걸 잡아놓는 거야. 이불을 건조시키는 거야. 가격도 저렴하죠? 이게 뭐냐? 여러분 이불이 습하니까 진드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불이 습하지 않았더라면 진드기가 생길 수가 있었을까? 아까 레이캅은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귀찮아요. 근데 얘는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돼. 설치하고 놔두면 지가 알아서 뜨끈하게 이불을 뜨끈하게 만들어주잖아. 포근포근 뜨끈하게.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벗어난 게 시장 트렌드가. 이불 건조기가. 홈쇼핑 하는데도 붐이란 게 있잖아요. 제품이란 게. 예. 아무리 이거 롱셀러라 롱스테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만큼 팔았으면은 대충 살 사람은 다 샀다가 되잖아. 안 그래? 홈쇼핑에서? 이 제품을 파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불 청소기보다 다이슨을 사면은 이불 청소기도 되고 이렇게 목이 늘어나잖아. 다이슨은 목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불 청소기만 사면 이불만 청소하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집 청소도 하면서 이불 청소기도 덤으로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좀 이해가 되죠. 단지 일본 가전업계가 낸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네거티브 마케팅, 경쟁업체의 심화, 시장 트렌드의 변화, 이 모든 게 맞물리다 보니까 자금력이 없는 한국의 중소기업은 일본 시장에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레이캅이 이렇게 떡락을 치게 된 겁니다. 씁쓸하죠. 매출의 70%가 어디? 일본 시장. 일본 시장만 제일 컸던 거예요. 일본 시장.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 회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사로서는 리스크 해지가 안 된 거죠. 이 회사 제품이 좋아서 팔렸다. 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 레이캅 코리아는 자판의 타카타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팔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간단하잖아요. 보는 사람들, 유저들에게 필요성을 어떤 식으로 어필하냐에 따라서 제품은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합니다. 레이캅은 그런 의미에서는 초창기 때 사람들에게 쉽게 어필이 됐던 게 상당히 컸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영국 다이슨이 네거티브 마케팅을 칠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는 게 흠이라면 흠이겠네요. 너무 잘 나간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잘 나갔으면은 다이슨이 네거티브 마케팅을 안 쳤겠지. 맞아요. 적당히 시장을 먹었으면은 도시바 샤프 파나소닉이 돈 안 된다 생각하고 안 만들었겠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공공의 적이 된 게 큰 거예요. 아쉽다. 좀 아쉽죠. 예. 하지만 이 레이캅이라는 기업은 상당히 어떤 의미로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왜? 삼성, LG도 못한 거를 레이캅이 했어요. 일단 불꽃 같은 운명이네요. 이 레이캅의 흥망성쇠에서 마케팅으로 흥하고 마케팅으로 내려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